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네이버가 최근에 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라고 해서 왓패드를 인수를 했죠. 왓패드를 인수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또 빅히트하고 그 엔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최근에 또 드라마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과의 지분 교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그 이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우리 빅히트의 위버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어떤 플랫폼이 이제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BNX라고 해가지고 BNX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두 플랫폼을 합쳤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이름을 위버스 컴퍼니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분은 이제 그 위버스 컴퍼니의 지분을 네이버가 49% 정도, 그렇죠? 네이버가 49%, 그다음에 빅히트가 51% 이렇게 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합작 어떤 법인이 설립이 된 거죠. 아무튼 강력한 플랫폼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강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러면서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콘텐츠 플랫폼을 결과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빅히트 자체에도 네이버의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의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카카오도 우리 카카오톡 가입자가 그렇게 많듯이 네이버도 그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은 성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하필 또 지금 요즘 같을 때 뭐 기존에도 사실 뭐 음악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고, 노래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드라마 뭐 안 보는 사람이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드라마는 또 하잖아요. 항상 하잖아요. 음악과 드라마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엔터 사업들이 우리 일상에 항상 있어요. 곁에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유행을 더 타냐 못 타냐, 이게 갑자기 인기를 치냐 못 치냐의 차이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3사 SM과 JYP, YG에 모두 피를 섞은 기업이에요. 이 네이버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엔터 콘텐츠 쪽으로 이제 어쨌든 점차적으로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네이버의 그 한성숙 대표님께서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면 국내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플랫폼 간의 긴밀한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내놨었고요.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K 기술에 K 콘텐츠를 더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차피 네이버는 이커머스라든지 검색, 광고, 웹툰, 엔터, 뭐 클라우드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오히려 매출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에 대한 수치를 발표를 했네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8,300억 원대, 지배주주 순이익 9,900억 원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 주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뭐 지금 카카오는 빠져 있지만, 카카오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와 또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케어라든지 지배 회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다 발휘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그러면 똑같은 어떤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그나마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고, 뭐 있습니까? 또 JYP 엔터, 그렇죠? 최근에 시장으로 주정받았어도 전체적인 밸류에 대한 포지션은 상단 포지션에 좀 머물러 있다. SM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이제 솔직히 뭔가 SM을 접근해 보려면 해보겠지만, 이쪽 기업의 또 다른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 와중에 저는 어쨌든 엔터나 뭐 플랫폼이 됐든 이쪽으로 봤을 때 좀 괜찮게 매력이 있었던 종목이 빅히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려 왔었고, 이런 20만원 부근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담아도 된다. 이건 실적도 실적이고 그 가치 또한 엄청나고, 또 1분기에 BTS 컴백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가수들이 행사를 못 뛴다, 활동을 못 한다, 글쎄요. 뭐 행사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정말 행사의 비중이 큰 가수들이 있는 반면에 뭐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공연을 하든
뭐 뭘 하든 진짜 뭘 해도 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가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선호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BTS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도 정말 잘 뭔가 계속해서 반응은 온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엔터사들이.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지금 비대면 시대 이런 플랫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을 하거나 할 때는 방송을 송출하거나 하는 비용들, 중간 마진들을 다 본인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진율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빅히트에 대한 실적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컨센 기준으로 1,400억 원대 영업이익, 2021년 2,5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987억 원, 2016년도에는 100억 원대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지금 14배나 상승을 보여준 엄청난 슈퍼 고성장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전일 기준으로 7조 7천억 원대, 거의 지금 뭐 이제 8조 가까이, 그렇죠? 엄청나게 몸집이 큰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세가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VIP님들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수익을 안 가져갈 수가 없겠죠. 뭐 비츠루테크 같은 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래서 비츠루테크, 뭐 빅히트, 그쵸? 빅히트 16%대도 있고 12%대도 있고 빅히트 13%,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다 매매를 실제로 했던 종목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뭐랄까요, 빅히트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이거를 매매를 접근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거래도 별로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에 많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반등, 뭐 따지고 보면은 시장 폭락 나올 동안 다른 종목 다 무너져 있는데 빅히트는 오히려 잘 버텼다고요. 이 음봉 하나만, 요것만 잠깐 아슬아슬했지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라인은 우리가 계속 매수. 그래서 이날부터 매수해야 된다. 매수 계속 외쳤어요. 5일 동안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도 목표치는 더 멀리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 분할로 절반 정도만 매도한 게 이미 10%대 이상입니다. 이미 10%대 이상. 그래서 정말 잘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런 좋은 종목들 좀 아깝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빅히트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모멘텀 살아 있어요. 지금은 일단 네이버와 함께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플랫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빅히트와 네이버에 대한 어떤 주가 시세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충분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실적으로. 그렇죠? 단순하게 뭐 컴백한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뭐 매출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무난하게 우리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근데 단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으로서 어떤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뭐 예를 들어 엔터테이너, 그렇죠? 엔터테이너에 대한 어떤 변동에 따른 뭔가 문제가, 이게 함부로 막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이 자꾸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로 좀 삼을 수가 있겠지만 없길 바라야죠. 없길 바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 중에 우리가 네이버와 빅히트 반드시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된다. 다소 네이버는 신규 진입하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빅히트는 오히려 아침에 시가 밑으로 해서 뭐 22만 원 부근이라도 한번 나눠서 22만 원, 뭐 한 20만 5천 원 요런 라인 두 번에 걸쳐서라도 매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가 충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추천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테마로 좀 엮여 있는 거고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좋은 종목은 단타 말고요. 콜마비 NH가 진짜 좋아 보여요. 여러 가지 제가 또 다 살펴봤지만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VIP님들은 콜마 포함해서 좋은 종목도 많이 좀 들고 계시긴 하시는데, 아무튼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지, 좀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충분히 콜마 베이네시도 우리가 아직도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다, 아직도 거의 최저점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시세에서의 최저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종적인 손절가는 한 48,000원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무리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마 BNH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 나올 만한 종목이 사실 조금 찝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만 좀 괜찮다 싶으면 충분히 한번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매도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는 저런 자리가 물려있는 영역대가 될 텐데, 이게 단기간에 이런 패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단타성으로 기술적으로만 좀 보긴 한 건데 아주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막판에 이제 호가가 좀 많이 들어찼던 부분은 또 한 번의 어떤 반등을 좀 시도하려는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좀 드는데, 요거는 단타 실시간 내로 개인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콜마 같은 이런 실적주 좋은 종목들, 요런 거를 우선적으로 뼈대에 구축을 좀 해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J제일제당은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런 라인부터 36에서 38만 5천원 사이에 편입을 좀 했고요. 요렇게 편입을 하고 지금 또 우리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매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매도 한 번도 안 했고, 제일제당 뭐 15%대도 있으시고 15%대도 있으시고 30%대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40%대도 있으시고, 이때 당시에 지금 이제 비슷하죠. 다시 또 그 가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잘 가져오고 있고, 좋은 종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를 깔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들의 막차도 타야 되지만, 자, 이벤트도 이제 막차를 좀 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지금 이렇게 저렴한 종목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매수만 할 줄 아시는 분들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좋은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계좌에 좀 편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시청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뭐 약간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 영상을 계속 본다고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는 거 아니고, 제가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어떤 활동적인 부분 뭐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머리는 이해하지만 제 몸은 안 따라준다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자, 제가 영상에서도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이 종목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대응 전략 이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고 내 계좌에 변동성이 생기면 까맣게 다 잊어요. 매수 외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유튜브를 보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도 분명히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하시더라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를 누가 좋대, 여기서 사면 정말 좋대, 샀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대. 근데 장기적으로 못 봐. 그리고 빠지면은 불안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의견을 묻고, 다른 사람 또 의견을 묻고, 판단이 점점 흐려져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나의 빨대 꽂고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분석을 듣고 따라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주식 정보를 참고하시는 분들 좋아요.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최종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결단력이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또 주린이 분들 초반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제가 직접 만든 영상 10편 정도가 있는데, 그런 영상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아무튼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다방면으로 정말 좋은 어떤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종목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시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어요. 이벤트 막차 꼭 참여하시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